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령입니다. 10월달 지금 중반인데 날씨가 장난 아니게 더워요. 왜 이러지? 진짜 이럴 정도인데 환경 오염이 심하구나.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변화가 왔구나. 여태까지 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게 했던 여름하고 가을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 뒤에 지금 흰색 소렌토 NQ4 여러분들 많이 구입하셨죠? 그리고 많이 사고 싶어 하시죠? 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극강의 .6 하이브리드의 6단 사골 오토미션을 장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25,000km 밖에 안 탔고, 요런 거는 상당히 차가 좋죠. 싹 둘러봤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이브리드는 엔진 오일이 내연기관들 중에서 상당히 오염률이 빠르다. 왜냐하면 엔진이 꺼졌다 켜졌다 하기 때문에 엔진 오일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오일 관리 잘해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왜 6단 미션을 달았을까? 8단 미션을 달았으면 그나마 기아 단수가 많으니까 조금 더 연비 향상에 좋고 조금 더 주행 감각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거는 뭐 현대자동차 석 박사님들이 알아서 잘 만들고, 그리고 이사님들한테 그리고 회장님한테 결제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래서 제 얘기 절대 안 듣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동차 회사의 실무진이라 그러면 과감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8단 미션을 얹겠습니다. 물론 .6 하이브리드라 힘이 조금 딸리죠. 그죠? 에이 이러고 가야 되니까, 엔진이 작으니까. 차는 덩어리는 큰데, 그죠?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NQ4 크게 나무랄 거 없어요. 그런데 하이브리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발전기 같은 것들 고가품이다, 요런 거 하나 알고 계시고, 저런 브레이크 시스템 자체가 일단 내연기관 자동차랑 조금 틀리다, 요것도 역시 고가품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냉각수는 여전히 요렇게 넣는 데가 두 군데다. 근데 얘는 보면 냉각수가 없다. 그래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여기 이런데 물청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예전에. 그죠? 제 말 잘 들으시면 차 절대 고장 안 납니다. 필드에서 항상 보고 배운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 의견을 무조건 전적으로 참고하라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믿으면 고장이 안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차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이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차를 사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충실하게 자동차 정비를 잘 해드려야 되는 정비사의 의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고차들, 얘 25,000km 밖에 안 타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중고차들 사실 때 타이어 마모도 항상 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의 매번 말씀을 드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컨티넨탈 타이어가 껴 있어요. 컨티넨탈도 명성이 좋은 타이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타이어 같은 경우에 마모가 돼 있거나 이렇게 사이드 휠 부분에 이런 상처들이 조금씩 있는 건 상관없는데, 깊게 패였다든가 그런 거를 잘 보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235, 5, 19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메이드 인 USA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 건너온 거라 일단 아무리 OEM 타이어라고 해도 타이어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국이나 그런 금호나 넥센으로 바꾸면 안 됩니까? 바꿔도 상관은 없는데,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이렇게 좋은 타이어 끼고 다니다. 미쉐린이나 컨티넨탈, 지금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컨티넨탈 타이어가 이렇게 껴 있어요. 이런 타이어를 끼다가 일반 한국이나 금호 타이어, 그레이드가 좀 있는 타이어를 끼면 모를까, 그레이드가 낮은 타이어를 끼면은 바로 대박 느끼십니다. 그래서 기아를 칭찬해 줄 만한 거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 요즘 차들은 안개등을 많이 삭제를 해요. 포거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헤드라이트가 LED로 예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안개등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안개등이 있는 게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강원도 같은데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한적한 도로에서는 조명등,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빗길이나 눈길일 때. 그래서 기아는 특이하게 안개등을 잘 삭제를 안 한다. 자, 외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미등이라고 그래요. 미등, 차폭등, 전체적인 차폭등, 헤드라이트가 들어오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등이죠. 요 등이 누렇게 변하는 현상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황변 현상이라고 저희가 그냥 부르는데, 요게 색깔이 누리끼리하게 이렇게 떠요. 그래서 요거를 AS를 바꾸어 온 적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시오. 하이브리드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기차 화재라는 위험성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기차와 내연기관에서 그러면 내가 짬뽕이네를 하나 사보고 싶어. 근데 걔가 연비가 좋대. 연비 좋은 건 인정해요, 제가.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를 많이 찾는다. 그래서 요거는 다 좋은데 25,000km고 상태가 A급이에요. 특 A예요. 제가 보니까 요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상당히 가격이 높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소렌토 NQ4들은 2.2 디젤, 2.5 스마트 스트림 터보 가솔린이라는 차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습식 8단 DCT라는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말을 안 해도 또 알 거예요. IVT 마냥. 그죠? 그런데 요 하이브리드만큼은 6단 사골 오토미션이라 미션에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엔진 밸런스 웨이트 캡이라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카니발 소네토 2.2 터보 디젤 엔진들 시정이에요. 엔진 하부하고 옆에 5군데 엔진 변속기, 그걸 내려서 갈아야 되는데, 플라이휠 탈거했을 때 밸런스 웨이트 캡 3개가 있고요. 누유가 거기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발전기하고 풀리 옆부분 사이에 1개, 그리고 DPF 측 1개. DPF 측은 올 피드 파이프하고 방열판 간섭으로 밸런스 웨이트 캡 탈거하기 되게 더럽습니다. 그래서 신품 캡에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땐 실란트라고 그러죠. 실란트 도포한 다음에 다시 장착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디젤 같은 경우에 그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3가지 차종들, 카니발 소렌토 2.2 터보 신형 디젤 엔진들, 엔진 밸런스 웨이트 캡, 누유, 그 문제 여러분들 오일 갈거나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가 끝나기 전에 엔진 미션 반드시 확인해라. 누유 문제 있다. 생긴 거 옛날에 그 동파링 물뽕 같이 생겼어요. 석박사분들이 알아서 했겠죠. 엔진 밸런스 웨이트 캡 대충 해석을 해도 엔진의 밸런스, 무게를 잘 조정해주는, 진동 떨림을 조절해주는 그런 뜻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저는 석박사가 아니에요. 그냥 학사예요, 학사.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그래서 석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드에서 우리가 차를 오일을 갈고 차량을 수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거 여러분들 AS 끝난 차량 구입하셨으면 디젤이죠. 나중에 정비 기술료가 상당히 크다, 아우 돈 깨지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시겠죠? 엔진 내려서 작업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점 아닌 단점이 있는데, 주석 여기 대시보드, 이거 우리가 얘기할 때는 뭐 용비늘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용비늘인지 마른 목골인지 뭐 사각형인지 뭐 그건 알 바 없고, 이게 주행을 하실 때 햇빛이 비치면 얘가 조수석 이 창문에 여기에 이제 얼비치는 거예요. 지금 썬팅이 어두워서 잘 안 비치는데 여기에 그런 현상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단골분들이 그게 좀 불편하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기서 뭐 시트지를 붙인다든가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 이렇게 통풍 시트가 있는데
이 통풍 시트를 이렇게 킨단 말이에요. 지금 3단으로 놨는데도 이 팬이 용량이 작아서 그런 건지 보통 우리가 블로우 모터라고 그러는데, 실제 제가 지금 이 엉덩이 있는데 이게 바람이 불고 있는 건지 말고 있는 건지 그런 정도예요. 그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게 틀어놨는데도 진짜 약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줄석에서 촬영하고 계신 분도 느끼세요? 안 느끼죠? 이렇게 용량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공기 흡입고 있는 데가 좀 너무 작아서 단골들이 이거 갖고 입이 대빨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브리드는 한동안 시동을 꺼놨다 이렇게 걸면 엔진이 개입을 하면 엔진이 상당히 시끄러워요. 이렇게 시동을, 하이브리드 여러분들 엔진 개입시키려고 그러면은 히터나 이런 에어컨을 이렇게 하면 지금 엔진 소리 들리시죠? 엔진이 개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역시 통풍 시트는 계속 아무 느낌이 없다. 제가 바지가 두꺼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아무런 느낌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2.5 터보 OPTS 오일 압력 센서 누유 문제가 있는데, 그 누유 부위 세척하고 볼트 조이고 그리고 보냈는데 또 샜다 그러면 제가 AS를 보내서 신품 교체로 해결을 한 사례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거 역시 여러분들 참고를 하셔야 되고, 이게 디젤들 공통적인 문제인데, 이게 8단 습식 듀얼 클러치 미션 저속에서 꿀렁이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 널뛰는 현상. 근데 이거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게 DCT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저속 RPM에서 RPM만 이렇게 올라가고 미션 반응도 없고 가만히 있고, 그럴 때 가끔 얘가 멍 때리는 현상이 있어요. 드라이브 놨는데. 근데 그런 경우가 매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나타나니까 이게 더 미치는 거고, 스캐너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게 AS를 가도 뭐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증거가 있어야 뭐 영상을 찍어놨다가 AS 요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 그거죠. 자, 운전을 세밀하게 하시는 분들 중에 한 가지, 제가 이 룸미러를 지적을 했더니 많이 이제 까딱까딱 거린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고질병이라고 해야 되는지 피니시 라인의 문제라고 그랬지, 아니면은 얘가 커져서 그런 건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얘 역시 지금 이렇게 보시면 까딱까딱 놀아요. 손가락 하나예요. 까딱까딱 거리고 놀아요. 그죠? 여기다 하이패스 카드 넣던 룸미러보다 얘가 더 무거워진 것 같지는 않은데, 얘가 미러가 무거워서 그런 건지 여하튼 이렇게 현대기아차 아주 즐거운 문제점이 한 가지가 꼭 있다. 이거 하나 꼭 안 잊어먹고 이렇게 저한테 그런 현상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얘 플라스틱 요거를 탈거해서 벗기시면 돼요. 헤라 같은 거 있으면. 그래서 그거 볼트만 하나 조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좋다. 왜냐면 이게 고속주행하거나 요철길, 비포장도로 가면 이렇게 덜덜덜덜 거려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 얘는 전방에 HUD 기능이 있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분들이 타고 다니는 공통적인 차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습니다. 물론 부끄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옵션이 있는 차량이다. 이 파노라마 선루프들은 그 현대 기아 자동차 제작사 부품 대리점을 가시면 얘네들 레일에 바르거나 그러는 브리스가 별도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약 25,000km 이 정도면 한 번쯤은 발라 주셔야 돼요. 발라주는 주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면, 보통 3만 km에 한 번씩 하십시오. 최하 1년에 한 번 발라라. 엔진이 개입을 안 했을 때는 뭐 시동이 걸린 것도 모르고 그냥 정말 좋다.
전기차도 아닌 것이, 내연기관도 아닌 것이,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용비늘인지 마른 목골인지 갑옷인지 이 문양, 은색, 저 유리창에 이렇게 얼비치는 현상, 그래서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비치잖아요, 그죠? 얼비치고 있죠. 저만 보이시나요? 이게 영상이라 지금 제대로 뭐 전달이 됐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얼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예전에 39년 전에, 약 40년 전에 제가 자사차가 없는 현대자동차, 그 당시에는 영국 포드의 마크5, 마크4, 그라나다 V6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었어요, 현대자동차가. 그 당시에 비교하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얼마 전에 1억대를 넘겼다고 그러더라고, 판매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어떻게 보면 아주 아기 때부터 산 증인인데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우리가 삼성, LG 거 LCD 완전 그런 보지도 못한 그런 테레비가 나오는 세상이에요. 브라운관도 없어지고, 그죠? 근데 계기판도 이렇게 요즘엔 DP가 아주 너무너무 예쁘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현대기아가 피니시 마무리가 안 좋다, 뭐가 어쩌다 저쩌다, 뭐가 어쩌다, 참 말이 많아요. 한국의 운전자들이, 한국의 오너들이 상당히 이게 하이 퀄리티, 좀 수준이 높아요. 실제 내 차가 그런 차가 없어도 알고 있는 상식들은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보통 상식을 뛰어넘어요. 제가 볼 때는 차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 차를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 애정어린 질타를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격려를 많이 해줘라. 예전에 정재용 회장님 살아계실 때 정세용 회장님이 현대자동차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포니1을 막 미쓰비시에서 기술 제휴해 갖고 최초로 만들었을 때 이 차가 남산을 올라갈까? 그런 농담을 하셨었대요. 그 포니 신화가 오늘날 전기차까지, 그리고 세계 손안에 꼽는 둘째 자동차 회사가 됐어요. 현대 기아자동차 관계자분들도 조금 더 내 가족이 탄다는 심정으로 차를 좀 더 피니시 라인에 끝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만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핸들 같은 경우도 이 가죽이 투톤이에요, 그죠? 이 스티치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한 땀 사람이 꼬맸던, 기계가 꼬맸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써 옛날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포니의 핸들을 잡았을 시대와 지금을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 어디 우리가 인터넷 자동차 게임에서나 보던 이런 패들 시프트도, 이런 일상화된 자동차들도 이렇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뭐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레이싱 뛰듯이 게임처럼 이렇게 운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비사들도 에듀케이션 교육을 사실 사설로도 많이 하고 정식 교육들도 많이 해요. 기술이 점점 진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자꾸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저희한테 기술 정보를 제공받는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신뢰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 현대 기아자동차 많이 좋아졌다, 차음시설도 좋아지고, 40년 가까이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본 증인이고 40년 가까이 자동차를 고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밖에 나가서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면서 또 저는 입찰을 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단골들이 많이 지적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저는 이제 단골들한테 얘기를 듣잖아요. 신차를 사갖고 오고 신차를
차주분들이 타고 다니다 보면 아, 전 사장 이런 거 되게 불편하더라. 근데 뭐 제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관계자가 아니니까 뭐라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신형 기아 이제 CI 마크가 있단 말이에요. 후방 안개등 있고, 이쯤에다 트렁크 버튼을 어디다 넣어주든가 이쯤에다 이렇게 넣어줬으면 참 편한데, 밑에 있어요, 밑에. 그리고 여기가 밑에 있는 건 좋은데 손이 더러워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얘가 SUV라 고속주행하면 뒤에가 이렇게 와류가 동글동글하게 맺혀요. 그러다 보면 이 더러운 게 여기 다 묻어요. 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 있다 보니까 손도 더러워지지만 트렁크를 열고 닫고 할 때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걸 좀 위로 올려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건 개인적인 제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2열 시트를 지금 평탄화를 해놨는데, 요즘에 차박이라는, 캠핑이라는 게 상당히 유행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정면으로 보시면 일자가 안 되고 약간 비스듬하게 저희가 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잠을 잘 때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불편함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호텔을 가시든가 콘도를 가시든가 그 수밖에 없죠. 그죠? 가까운 모텔을 가시든가, 그런 단점이 또 있다. 자, 2열에 여기 인버터가 있어요. 인버터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그죠? 속에 꽂게 돼 있잖아요. 근데 AC 220V, 맥스 200W로 돼 있어요. 허용 전력이, 소비량이 200W로 너무 적어요. 그래서 웬만한 전열기구, 가전제품 사용할 수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그냥 폼이에요. 그래서 노트북 충전용 뭐 그런 거, 간단한 거, 그런 거나 좀 쓰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얘네들을 크게 지적할 것은 없어요, 사실. 그리고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데, 신차를 구입하시면 꼭 저한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룸미러 하이패스를 꽂다가 얘는 하이패스 꽂는 데가 없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면 친절하게 하이패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걸 잊지 말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쁜 목소리로 카드 넣어달라고 그러죠. 그렇고 이렇게 음량 2, 음량 3, 음량 4, 음량 0, 이렇게 음량도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음량 3, 이 똑같은 질문이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기 차종인 소렌토 NQ4 구입하실 분들, 오늘 말씀드린 거 참고 하셨다가 그렇게 해서 구입하시면 되고,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어리고 25,000km 밖에 안 탔고 완전 특 A급 이런 차량들은 상당히 가격이 높다. 그러면 디젤, 가솔린 2.5 이런 차량들을 어느 정도 키로나 연식이 조금 된 거를 보셔도 가성비는 정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이브리드는 어떤 차종이고 지금은 여하튼 좋았든 단점이 있든 많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의 장단점은 익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아시리라 생각되고, 여러분들도 연말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연말 마무리 정말 잘 하시고,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일들이 100으로 봤을 때 10%라도 이루어졌으면 항상 그거를 행복으로 알아라. 우리가 이렇게 사지 멀쩡하고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렇게 밝은 대낮에 가을에 이렇게 와서 햇볕을 볼 수 있는 것도 제가 공기를 마시고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이 두 손과 두 다리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맙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은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가입, 지상카센터 채널에 항상 응원이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자동차, 가성비 있는 자동차, 가격이 내 예산에 맞을 수 있는 그런 자동차를 항상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산 전장명입니다. 고맙습니다.